일단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14년도 후반쯤에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백 3.0 이상에서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15 버전에서부터는 설치하실 때 동시에 같이 구매를 하셨다면 동시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 이 QC 검사 도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화면을 통해서 이 85라고 하는 숫자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QC라고 하면은 품질 검사라고 해서 도면 작업을 모두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에 대해서 실수들이 적당히 제대로 잘 뽑혔는지 확인을 하는 도구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QC 작업을 할 때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 85라는 숫자, 즉 대부분의 QC 작업은 85% 이상의 QC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가장 먼저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류와 불일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품질 또한 더 낮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나 불일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검사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관리부에 있는 외국 사람이긴 한데요. 품질관리부에 있는 후니 그라토라고 하는 분의 말을 빌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면 실수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이런 엑셀로 문서화 작업하는 것은 단순하긴 하지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업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게 또 수정이 되면 또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소요되므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품질 검사, QC 검사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도구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솔리드웍스에 애드인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인스펙션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스탠드 얼론 제품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 얼론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드 얼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일지라도 PDF 파일이나 TIFF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형식 그대로 불러 들어와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솔리드웍스 안에 애드인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리드웍스 안에 애드인 시켜서 사용될 수 있는 인스펙션 도구는 어차피 솔리드웍스에 애드인이 되기 때문에 맞춤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쉽고 빠른 치수번호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품질 검사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할 때 문제가 되었던 입력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보고서를 생성할 때에도 클릭 한 번만으로 간단히 보고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리드웍스를 실행을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모델링 작업이 진행된 파일이겠죠. 그래서 모델링 파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어떤 물체,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 너클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런 너클이라고 하는 파트 제작을 마치고 도면 작업까지 끝마치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QC 검사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이 QC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인스펙션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애드인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옵션 값을 통해서 애드인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인 버튼에서 이제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만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위쪽 커맨드 창에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검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다양한 규격의 템플릿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했더니 일단 가장 먼저 이 도면과 관련된 속성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죠. 이때 이 안에다가 이제 속성 정보를 입력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물론 수기로 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속성 정보를 하나하나 다 수기로 입력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도입시킨 시스템이 저희가 파트나 도면 작업을 할 때 사용자 속성, 파일 안에 있는 속성에다가 정보값을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시켜 놓은 정보값들을 좌측에 있는 옵션 메뉴를 통해서 클릭 한 번만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번 수정본 번호나 아니면 문서 번호 등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속성에 들어가 있는 메뉴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물론 수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입력을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공급 업체명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쪽 커맨드 매니저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업체 편집을 통해서 내가 공급하는 업체들만 이쪽에다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사용. 작업 번호를 입력시킨 다음에 밑에 메뉴를 또 한번 보게 되면 특성 정보라고 있는 창을 통해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매겨지게 되는 부품 번호들, 이 부품 번호들이 어떻게 매겨지게 할지 그 옵션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번호가 1번이 아니라 2번부터 시작되게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시계 방향으로, 뷰의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매겨지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분류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본 추출, 즉 샘플링 검사 관련해서도 로트 크기나 아니면 단계 또는 유형, 그리고 AQL, 즉 합격 품질 수준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부품 번호를 달 때 그 부품 번호들이 치수에만 달리게 할 건지 아니면 노트에만 달리게 할 건지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포함을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 설정으로 검사만 사용하는데 번호를 쓸 건지 아니면 참조로만 사용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 값에 대해서도 정밀 기준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범위 값으로 입력을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서 기본 값을 가져가서 공차 값으로 사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밀 기준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후반 세팅을 마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 도면에 보이신 것처럼 각각의 뷰에 해당하는 뷰의 치수들에 알맞은 번호들이 자동으로 매겨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주석에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차값뿐만 아니라 아니면 노트값 또는 각도, 치수들 모두 다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안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하나의 치수를 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치수의 번호가 뽑히게 되면은 해당하는 치수 번호들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통해서 수정을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잘 안 보이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수정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또한 필요 없는 번호가 있다면 좌측에 있는 옵션 창을 통해서 선택 사항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품으로써 그 해당하는 번호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중간 번호를 없애게 되면 나머지 번호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의 번호를 없애게 되면 남아있는 번호들의 순서가 자동으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13이라고 하는 번호 다음에 14라고 하는 번호를 지웠는데, 상단 부분에 있는 뒤에 14라고 하는 번호로 다시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 14라고 되어 있었던 치수의 선택사항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체크를 했더니 이 14라고 하는 번호가 다시 붙으면서 14로 바뀌었던 치수는 다시 15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 중간에 빼고 싶은 번호가 있거나 수정이 일어날지라도 언제든지 손쉽게 번호 수정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해당하는 치수가 굉장히 중요한 치수다 하실 때는 좌측에 있는 속성 값을 통해서 주요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치수의 번호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한 치수에 관련된 코멘트도 달아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당하는 치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 작업 방법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법, 즉 치수 측정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건지, 그래서 디지털 캘리퍼스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정보가 간단한 선택망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번호들에 대한 속성값도 좌측에 옵션 창을 통해서 간단히 입력을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들에 대해서 모양이나 색상 아니면 이런 키 포인트에 대한 키 번호 값에 대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 좌측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부품 번호 문서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간단한 레이어 세팅이나 아니면 이 숫자 원이나 주요 특성 번호에 대한 설정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레이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인스펙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션을 설치하고 레이어 템플릿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레이어 설정 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 값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는데요. 잠시 되네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을 통해서 숫자 관련된 레이어들을 색상을 변경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선 굵기나 스타일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내가 원하는 특성으로 변경을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요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정규 형식은 원형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깔끔하겠죠. 근데 주요 특성 같은 경우에 나는 깃발 오각형은 별로고 다이아몬드형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그냥 선택만 메뉴만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요 특성과 관련된 부분의 번호는 박스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드인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펙션 도구를 살펴봤고요. 이런 QC 작업이 모두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이 문서를 내보내야겠죠. 내보내기 전에 간단한 메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번호들을 세팅을 하면서 번호 값의 속성을 세팅을 하면서 작업 방식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세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메뉴에 대해서는 상단에 있는 메뉴 검사 방법 편집이나 아니면 작업 편집 그리고 공급 업체도 아까 지정을 했었죠. 이런 공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통해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메뉴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PDF 파일로 내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이 끝난 QC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내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QC 검사가 끝난 PDF 파일을 바탕화면에 내보냈고요. 바탕화면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면 PDF 문서로 깔끔하게 QC 작업을 마친 문서가 뽑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작업은 PDF 문서로 깔끔하게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면 안에서 엑셀 데이터로 내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로 내보내기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추가 템플릿을 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엑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보내 주시게 되면 아까와 같은 도면 형식이 아니라 이런 엑셀 데이터 파일로 내보내지게 되면서 이 나온 이 엑셀 데이터 창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측정되는 치수들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캘리퍼스, 즉 버니어와 같은 제품 등을 통해서 이 창에다가 측정하는 값을 실제 모델을 옆에다 두고 그런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값을 여기에 자동으로 기입되게 입력을 시켜주시거나 직접 수기로 입력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값이 만약에 이 리미티드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만약에 리미티드를 벗어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시각적으로도 손쉽게 아주 쉽게 내가 지정한 치수에 포함되도록 제품이 설계가 됐는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드인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스탠드얼론, 즉 개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솔리드웍스 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나 어떤 주석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R이라고 하는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을 도입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만 통해서 캡처를 하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치수를 그대로 텍스트 문자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한 PDF 지원으로 모든 CAD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내보낸 CAD 파일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오토캐드나 타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아낸 도면 역시 PDF 파일이나 TIFF 파일로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이 인스펙션 스탠드얼론 도구를 통해서 불러들여 와가지고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애드인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번호 변경이나 아니면 프로세스 간소화, 그리고 오류를 손쉽게 제거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클릭 한 번만으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건 역시 스탠드얼론 제품에서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이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다시피 솔리드웍스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 인스펙션 새로운 개별 창을 열어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새 프로젝트 작성을 통해서 템플릿, 여기에도 역시 다양한 규격의 템플릿이 들어가 있죠. 템플릿을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이 되어 있는 PDF 문서나 TIFF 문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저장해 놓은 PDF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PDF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은 화면에 깔끔하게 PDF 문서 파일이, 도면 파일이 불러 들어와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림 파일, PDF 문서 파일이기 때문에 치수를 컨트롤하거나 만질 수는 없는 그냥 화면에 그림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파일이겠죠. 일단 자세하게 번호를 내주기 전에 좌측에 이 인스펙션, 스탠드 언론 제품 역시 속성값을 입력을 시켜주실 수 있는데 기존에는 솔리드웍스 안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파트 제작을 하거나 도면 작성을 할 때 사용됐던 속성 정보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탠드 언론 제품에서는 그 정보를 불러올 수가 없겠죠. PDF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탠드 언론 제품에서는
파트 이름을 뭐 아까와 똑같이 직접 입력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PT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OCR 메뉴, OCR 방법을 통해서 하단을 일단 좀 확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 이 부분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사진 캡처를 통해서 내가 불러오고 싶은 정보가 있는 부분에 박스를 그려서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자가 이쪽 속성 값에 그대로 불러 들어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제 OCR, 즉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파트 수정본 번호나 뭐 도면 이름, 아니면 도면 번호 이런 것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역시 간단하게 드래그만을 통해서 그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불러야 돼요. 이쪽으로 수정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도면 수정본 역시 좌측을 통해서 불러와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좌측의 속성 정보를 불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에서 입력된 사용자 정의 속성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아래 밑에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을 시키거나 새로운 창을 추가를 시켜서 정보를 입력시키고 값을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 값을 가지고 한번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준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 치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번호를 넣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뷰에 있는 이 치수 정보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치수 정보를 불러올 때에도 OCR 기능을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치수를 불러오겠다 하시면 치수 메뉴 버튼을 누르고 해당하는 치수가 있는 부분에 네모를 만들어서 드래그만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좌측 창에 그대로 불러 들어가시게 됩니다. 만약에 값이 제대로 불러 들어가지 않았다 하시면 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모를 그려주신 다음에 재인식 버튼 눌러주시면 제대로 불러 들어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 위치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값은 30 그리고 공차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0.5로 똑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온 번호를 가지고 만약에 이 번호가 중요한 번호다 하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검사 창을 또 열어서 주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K라고 하는 문자가 앞에 붙으면서 이 치수는 중요 치수다라는 표시가 붙도록 세팅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애드인 도구와 같이 작업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이 됐고 아니면 분류는 어떠며 측정 방법은 어떤 걸로 측정을 하게 되는지 등과 같은 정보도 선택을 통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멘트도 간단하게 달아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달리게 되는 부품 번호에 대한 속성 역시 밑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하나하나 원으로 표시를 할 건지 삼각형, 육각형 이런 모양을 바꾸거나 레이어 설정, 색상 역시 원하는 색상이나 크기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밑에 보시게 되면 번호가 달리는 위치 역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몇 개의 치수를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 넣을 때 좌측에 있는 창을 좀 주목을 해주시게 되면 하위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세요. 현재는 그냥 선형 치수를 수정했기 때문에 선형 치수라고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름 크기와 같은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지름과 같은 부분도 알아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직경이라고 하위 유형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각도 역시 선택을 하게 되면 각도 치수라고 자동으로 하위 유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몇 가지를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공차값이 달린 지름 치수 역시 제대로 안 들어갔다면 다시 이 안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몇 개를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을 때 주변에 이런 식으로 원이 테두리 되어 있는 치수 역시 그냥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치수들만 정보값만 가지고 와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치수를 불러 들어왔는데 공차 값이 이상하다 하시게 되면 공차 부분에만 박스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 박스 안의 내용은 공차 정보다 라고 재실행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불러온 박스들을 이용해서 재설정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기하 공차값 역시 메뉴 버튼을 눌러서 내가 넣고 싶은 기하 공차 부분에 드래그를 통해서 넣어주게 되면 기하 공차 값을 불러왔다고 유형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하위 유형으로 이쪽은 이제 직각도겠죠. 직각도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치수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밑에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하 공차 메뉴는 이제 추후에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좌측에 속성 값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몇 가지 치수들을 몇 개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반지름 값 역시 넣어주시게 되면 반경이라고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치수뿐만 아니라 노트, 하단에 달려있는 노트들도 역시 QC 작업을 진행하실 때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그대로 이 인식이 돼서 OCR 기능을 이용해서 인식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있는 문자들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속성 창, 테이블 관리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속성들이 동일한 속성들을 갖고 있는 노트 값이다 또는 치수 값이다 하시게 되면 그룹화를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들을 같은 번호, 하위 붙게 되는 번호들로 컨트롤을 동시에 그룹화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수를 저희가 다뤄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드인 되어 있는 인스펙션 도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좀 더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번호까지 매기는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역시 요 QC 작업을 끝낸 파일도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홈에서 PDF 문서로 똑같이 내보내거나 아니면 엑셀 데이터로 내보내 주실 수가 있는데 PDF 문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엑셀 데이터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엑셀 데이터로 내보낼 때 템플릿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내보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보낸 엑셀 데이터 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아까 애드인 창을 통해서 내보냈던 엑셀 데이터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도 70이라고 안에 포함되는 수치를 입력시키면 초록색, 넘어서는 치수를 입력시키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여기는 나아가서 뭐 이 치수는 패스다 하게 되면 초록색 또는 안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 기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스탠드 언론 제품으로 넘어와서 이 스탠드 언론 툴에서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치수 같은 경우에 지금은 간단한 파트 모델이지만 굉장히 많은 치수가 달리게 되면 치수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화면에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그리드를 통해서
그리드, 선을 넣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테이블 관리자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위쪽에 있는 그리드 메뉴를 통해서 두 번째 그리드 줄에 D열에 있는 치수를 따로 찾아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교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 주게 되면 일단 그리드를 좀 숨기고 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비교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또 다른 리비전의 PDF 문서를 불러 들어와서 두 개의 도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면은 빨간빛, 그리고 다시 불러 들어온 비교 도면은 초록빛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 부분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빨간 치수 그리고 새롭게 불러들은 초록 치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된 치수들을 가지고 QC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대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의 도면과 새롭게 불러들어온 도면이 교체가 되게 됩니다. 이때 신기한 부분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치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부분만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치수에 대한 QC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러한 작업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QC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이러한 치수가 있는 부분에 치수를 없애고 새로운 프린트를 해서 그 부분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캡처 숨기기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모든 치수를 숨긴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작업을 하거나 다시 캡처 표시를 통해서 다시 불러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존에는 엑셀 데이터로 뽑아서만 검사가 가능했다면 이 스탠드얼론 제품에서는 하단에 있는 측정치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 창에다가 해당하는 치수, 지금 70이라고 하는 값이죠. 여기다가 70이라고 입력시키면 초록색 또는 공차 값을 고려해서 딱 맞는 치수인 90.5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시키면 너무 딱 맞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한기치에 달하기 때문에 또는 벗어나는 치수를 입력시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측정치 입력은 한 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가를 시켜서 여러 치수 값을 동시에 입력시켜서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아가서 3D 측정 도구나 디지털 캘리퍼스와 같은 도구가 있다면 CMM 데이터로 어떠한 그런 측정한 치수들을 저장을 해 놓으시고 파일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그 CMM 데이터를 불러 들어와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존에 측정했던 내용은 지우고 이 불러 들어온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항목들만 선택해서 이 측정치 입력 창에다가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러 들어온 이 CMM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과연 맞게 측정이 됐는지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 역시 최종적으로는 엑셀 데이터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내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데이터 작업을 모두 끝마친 다음에 CMS 데이터까지 불러 들어와서 엑셀 데이터로 내보내 주게 되면 그 해당하는 값들이 결과치까지 들어온 상태로 이렇게 엑셀 데이터로 비교를 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미나 종료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뭐 추가로 궁금한 사항 없으시나요? 예, 없으시면은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인스펙션 샘플이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이메일로 전달을 해드렸듯이 거기 창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이 한정된 기간 내에 사용을 해보실 수는 있고요. 예, 일단 아까 제가 진행할 때 들어왔던 궁금사항, 이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캡처 숨기기 할 때 빈칸이 아니라 박스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그 실수 입력시켰던 부분들을 화이트로 지우듯이 그냥 그 부분을 없애는 부분만 작업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긴 하지만 이 하부의 여러 값 측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평균값이 계산이 되진 않고요. 엑셀을 통해서 뭐 평균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불러들여 가지고 넣어주시면 측정은 가능하시겠죠. 예, 그리고 기존 솔리드웍스에 추가가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2014 버전의 3.0 이상의 서비스 팩부터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예,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동안 이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인스펙션 도구에 저희가 살펴봤죠. 가장 먼저 문서 작성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 시간 단축 90% 이상을 끌어올 수가 있고요. 또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나 사용하기 쉽고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사용되는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만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손쉽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솔리드웍스와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쉽게 애드인 시켜서 치수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읽어 들어와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가 없으신 분들도 별도의 스탠드얼론 제품을 실행시켜서 PDF나 아니면 TIFF 형식으로 불러 들어와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시간 단축 부분이나 아니면 원클릭, 한 번의 클릭만을 통해서 리포트를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실행할 때 보셨죠? 굉장히 많은 템플릿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CMM 데이터와 같은 뭐 다양한 측정 값들을 입력시켜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솔리드웍스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까지도 이 QC 작업에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인스펙션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음,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 솔리드웍스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스탠드 언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도 2014 이상 버전에서부터만 지원되듯이 이 인스펙션 도구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XP에서는 안 되시고요. 예, 윈도우 7 이상 OS에서만 실행이 가능하세요.
예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담당 영업분들이 계시면 그쪽을 통해서 컨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뒤쪽에 있는 PPT, 뒤쪽에 있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펙션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폼이고요. 예, 만든 건 아니고요. 색상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가 항목이 있다면 이 엑셀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수정을 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해 주시게 되면 예,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해 드리자면 솔리드웍스가 없으시더라도 이 인스펙션 도구는 스탠드얼론 제품으로 처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렸죠. 이 인스펙션 도구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솔리드웍스 안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과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솔리드웍스가 없으시더라도 인스펙션 도구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럼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세미나 종료 후에 궁금한 사항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세미나 종료 후에 뭐 설문지 같은 경우에 이메일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인스펙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